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식적으로 이제 수업을 시작할 건데 1-1장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를 알아보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의 첫 만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육을 시작할 겁니다. 흔히 말하는 요즘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고 하면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고 치면 요즘 의무화한다고 요즘 사회 중심적으로 난리가 많은데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툴을 이해한다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코딩 기술, 스킬 또는 툴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논리적 사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논리적 사고 훈련이 즉 우리가 원하는 코딩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처음에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핸드폰에 사용하는 앱 또는 어플이라는 용어로 사용을 하죠. 그리고 컴퓨터에서 프로그램 또는 게임, 아니면 이런 웹사이트, 네이버라는 웹사이트 같은, 아니면 다음이라는 웹사이트, 예, 포털 사이트죠. 구글도 뭐 한마디로 소프트웨어를 응용하는 검색 엔진이죠. 저희는 구글을 자주 써요. 구글을 제일 많이 사용하도록 하는데, 어플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카카오톡.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카카오톡 이렇게 있는데, 먼저 컴퓨터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를 한번 알아볼게요. 왜냐면 어떤 하드웨어에서 코딩을 할 수가 있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주로 작업자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죠. 컴퓨터로 모바일 어플도 만들 수 있고 프로그램 어플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컴퓨터를 검색을 하게 되면 컴퓨터는 뭐 많죠. 컴퓨터 하면 다나화가 제일 유명하긴 한데, 컴퓨터를 검색하게 되면, 자, 네이버에서도 컴퓨터, 다이어에서도 컴퓨터, 구글에서도 컴퓨터입니다. 자, 이 검색을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정의를 다 살펴볼게요. 정의. 컴퓨터의 정의란 뭘까? 먼저 볼게요. 컴퓨터는 현대 과학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 하는 분야인데, 여기서 저는 이제 전자공학을 나와서 하는데, 컴퓨터의 중점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둘 다 다룰 수 있는 학과가 전자공학과고, 그다음 소프트웨어만 다루는 학과가 컴퓨터공학과, 그리고 하드웨어만 좀 취급하는 학과가 전자공학과와 기계자동차학과, 또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공대에서는 이제 목표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은 좀 생략을 하고, 일단은 중점적인 컴퓨터 구조를 먼저 알아볼게요. 컴퓨터는 이제 CPU, 중앙 처리 자치와 그래픽 카드, 키보드, 모니터, 마우스,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분류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연구 내용에 적혀 있어요. 정확하게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중앙 처리 장치, 아까 말씀드렸던 CPU죠. CPU는 인텔사와 암드사 두 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인텔이 독보적이었지만 요즘은 암드사가 이제 발열도 잡고 치고 나오면서, 저는 암드사를 이용을 해요. 원래 게임을 잘 안 하는 편이라서 인텔을 별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스레드가 좀 많이 필요하고 해서 암드 사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 기억 장치가 있는데, 주 기억 장치는 램과 롬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어려운 말이지만, 플래시 메모리와 플래시가 되지 않는 메모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램과 롬은 부팅을 할 때 롬을 사용하고요. 램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프로그램 동작시킬 때 사용하는 게 램이죠. 그리고 세 번째, 입출력 장치입니다. 입출력 장치는 가장 눈앞에 보이는 마우스, 키보드, 모니터. 자, 입력 장치로는 이제 키보드와 마우스가 있고, 출력 장치로는 모니터가 있겠죠.
요즘 속도들이 계속 빨라져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빨리 수행할지를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맞추는데, 전에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맞추려면 고가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맞추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은 소프트웨어를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컴퓨터 하드웨어를 맞추는 용점으로 개발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이 CPU를 한번 알아볼게요. CPU는 명령어 처리,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하는 소프트웨어, 이게 명령어를 입력해주는 처리 사이클이고요. 뭐 연산 종류, 명령어 형식, 주소 지정 방식에 대해서는 대학에 가셔서 직접 배워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연산 종류는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AND와 OR 요렇게만 알고 계셔도 뭐 대학교는 문제없이 졸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PU는 요렇게 좀 짧게 할게요. CPU 같은 경우는 너무 고급 기술이다 보니까 저희 나라 삼성에서도 CPU를 못 만들죠. 논리연산과 산술연산. 논리연산 같은 경우는 1 더하기 1은 1이다. 산술연산에서는 1 더하기 1은 2다. 그렇죠. 전자공학과나 컴퓨터공학과한테 그냥 1 더하기 1을 내주면 답을 1로 낼 수도 있고 2로 낼 수도 있어요. 이게 정의를 안 내려주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의를 잘 내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컴퓨터가 어떤 구성 요소로 하는지는 메모 적을 때 먼저 중앙 처리 장치와 주기억 장치 그리고 입출력 장치라 적으면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준을 나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컴퓨터를 나눌 때는 나오죠. 이제 기억 장치 및 보조 기억 장치, 램, USB. 램은 삼성이 짱이죠. DDR. 삼성이 램은 제일 잘 만들어요. 근데 CPU 같은 경우는 다르게 인텔 같이 제일 잘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가끔씩 계속 제가 이용하는 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알고리즘 요런 주 단어를 사용하는데, 요 주 단어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다시 해볼게요. 자, 여기서 하드웨어가 뭐냐? 하드웨어는 뭐 컴퓨터에서 하드웨어는 원래는 세부치라는 뜻인데, 컴퓨터 중앙 처리 장치, 기억 장치, 입출력 장치와 같이 전자기계 장치 몸체 그 자체를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기계 회사에선 하드웨어라는 걸 이제 조립할 때 만드는 케이스 또는 기어 이런 전체적인 걸 하드웨어라고 하고, 전자에서는 회로를 하드웨어라고 하죠. 여기 적혀 있죠. 집적화 IC. IC라는 게 칩을 IC라고 표현을 하는 게 제일 적당할 것 같아요. 그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이제 이 집적 회로로 연산과 제어 회로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어떻게 동작하라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집어넣는 거죠. 하드웨어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있습니다. 그냥 딱 정리해 드릴게요. 컴퓨터 하드웨어는 중앙 처리 장치 CPU와 주기억 장치, 입출력 장치 그리고 이들을 연결해 주는 시스템 버스로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하드웨어라는 거예요. 중앙 처리 장치, 주기억 장치, 입출력 장치 이게 다 하드웨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CPU도 칩이고 IC 회로고, 주기억 장치도 IC 회로고, 입출력 장치도 IC 회로예요. 전부 다 IC 회로끼리 다 연결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전체 다 하드웨어라고 표현을 하죠. 하드웨어를 구성한 걸 이해했으면 다시 이제 소프트웨어를 한번 검색해볼게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 하드웨어를 동작시킬 때 사용하는 걸 소프트웨어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빠를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켰을 때 윈도우도 소프트웨어죠. 운영체제라고 해서 소프트웨어로 포함되죠.
윈도우 같은 경우는 롬에 까는 게 제일 편할 거고요. 그 부팅 파일 같은 경우 롬에 저장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펌웨어라는 단어 주의하시고, 컴파일러 주의하시고, 운영 체제 주의하시고. 자, 여기서 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롬 같은 경우는 한 번 쓰면 변하지, 그러니까 여기 보시죠, 리드 온리 메모리 읽기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램 같은 경우는 다 돼요. 라이트도 되고 리드도 되고 다 돼요. 램 같은 경우는 지웠다 썼다 다 돼요. 그 중간적인 성격을 갖는 게 펌웨어. 그러니까 이 변경을 해서 중간적인, 그러니까 변경을 해서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걸 펌웨어라고 하죠. 그리고 운영체제, 유니스, 도스, 윈도우, 기타 등등이 있고, 컴파일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를 컴파일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소프트웨어를 작동한다, 이렇게 작동할 수 있게 만드는 파일, 프로그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입출력 제어 장치죠,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프로그래밍, 우리가 자주 이제 제일 공부해야 될 코딩이죠, 코딩. 프로그래밍. 자,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수식이나 작업을 컴퓨터에 알맞도록 정리해서 순서를 정하고 컴퓨터 특유의 명령 코드로 고쳐 쓰는 작업을 총칭해서 프로그래밍이라 한다. 명령 코드, 컴퓨터의 명령 코드 같은 경우는 많죠. 엄청 많죠. 툴마다 다 다르니까 어떻게 개발하냐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90년대 때는 8051에서 어셈블리를 가장 많이 쓰죠. 어셈블리를 가장 많이 썼을 거예요. 어셈블리. 그리고 C 언어. 저희 때는 C 언어죠. C 언어를 가장 많이 썼고, C 언어가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배우고 나면 제일 쉬워요. 왜냐면 알고리즘을 배우기 제일 좋거든요. C 언어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을 먼저 적을 수 있는 게 제일 좋아서, 프로그램을 배우고 싶다면 먼저 C 언어를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안 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쓰는 자바가 보안 프로그램을 제일 많이 쓰죠. 객체로 지향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쓰기 때문에 보안업체에서 가장 많이 쓰는 컴파일러예요. 프로그램이죠. 자바와 비슷한 유형으로 C에서는 C++ 있죠. C++를 잘하면 프로그램의 천재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이 객체 지향이란 뭐냐면, 마린이,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로 치면 마린이 한 부대 있는데 그걸 두 마리씩 나누면 6가지 버튼인데, 그걸 나눠서 한 부대로 만드는데 그걸 잘 조절을 할 수 있는 걸 객체 지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한 부대를 쪼개는데 2마리씩 어떻게 내가 잘 컨트롤 할 수 있는지, 어차피 포함되는 건 한 부대인데 그걸 2마리씩 나누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할지를 제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객체 지향이죠. 객체 지향이 좀 머리가 제일 많이 아파요. 그 다음 알고리즘이죠. 알고리즘을 한번 알아볼게요.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죠. 이게 답이 아니라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문제를 나는 이렇게 해결할 거다라는 걸 알아요. 그 과정을 알아야 돼요. 그 과정을 우리가 설계한다고 하죠. 우리나라 수능까지 해서 수학은 문제를 제시하고 답을 찾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문제와 답은 알아요. 근데 이 사이를 몰라요. 이 사이를 우리가 만드는 거죠. 하지만 수능에서는 이거 알고 어떻게 푸는지 과정까지 공부를 해요. 그리고 답만 찾으면 되는 형태죠. 그래서 수학을 잘한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잘한다, 이걸 답을 내려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수학을 잘해서 공식을 쉽게 세우는 친구들은 프로그램에 조금 더 유능할 수 있겠죠.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주어진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방법, 명령어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넓게는 사람 손으로 해결하는 것, 컴퓨터로 해결하는 것, 수학적인 것, 비수학적인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비수학적인 게 제일 많죠. 알고리즘을 잘 짠다. 코딩 스킬도 포함되겠죠. 코딩 스킬이 좋아야 이 알고리즘을 푸는 형태도 더 짧아지고 더 간단해지고, 그러니까 스킬이라는 게 그 변수 변환 또는 명령어, 이걸 얼마나 잘 이해하냐에 따라서 알고리즘 형태가 짧아지고 넓어질 수가 있어요. 그 가격이 비싸지고 싸질 수가 있어요. 당연히 똑같은 프로그램이면 싼 게 더 낫겠죠. 그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해야 되는 게 간단하게 실생활에서 쓴 우리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코딩, 신호등도 있을 거고 핸드폰도 있을 거고 많아요. 마음 많으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보고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순서대로 나열하라는데, 자 이제 엔트리를 살짝 켜볼게요. 엔트리가 켜져 있어요. 배틀그라운드가 튀어나왔네요. 자, 엔트리가 나와 있을 거예요. 엔트리. 여기서 이 친구가 이 친구가 나는 이 친구를 직진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측편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위로 움직이고 싶어요. 정확하게 눈으로 봤을 때. 자, 위로 움직이려면 방향을 90도만큼 회전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90도만큼 움직여 볼게요. 마이너스 90도만큼 움직인다. 자, 이렇게 됐죠. 다시 됐죠. 여기서 그럼 10번 반복 정도, 몇 번 반복할지는 알아볼게요. 그 반복문을 알고 싶으면 저 밑에 교육을 알고 오면 쉬워요.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기 전에 복습하고 다시 이제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90도만큼 움직이고 10만큼 움직이면 얘가 얼마만큼 움직일까요? Y축으로 50만큼 움직이겠죠. 자, 굉장히 빨리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넣어줘야 돼요. 한 0.5초 정도? 0.5초 정도면 사람이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딱딱딱딱 움직이는 게 굉장히 불자연스럽죠. 모양이 들어가서 걷는 엔트리를 만들면 엔트리 봇이 다음으로 움직이게 만들어라. 다음. 자, 다음 계속 움직이고 있죠. 다시. 됐죠.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90도를 돌고, 이제 또 만들어 볼게. 끝나고 움직이고, 나는 위로 가고 있어. 나는 위로 가고 있어를 2초 동안 말해볼 거예요. 움직이고 나는 위로 가고 있어 라고 말을 하죠. 자,